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요. 전 매니저의 폭행에 이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현 매니저에게 7억 원 이상의 사기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진박 씨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동현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어제 밤늦게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유진박 씨와 관련된. 거기서 이제 유진박 씨의 모습이 요즘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좀 나타났는데 지금 유진박하고 매니저 김 씨,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때 촬영할 때 그 PD님이 이런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나서 네네.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의 지인분이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의 지인분이랑. 원래는 유진박 씨는 어머니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다가 네. 어머님이 돌아가셨고요. 근데 지금 지인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군요. 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유진박 씨 소식을 접하게 된 게 이번에 방송 촬영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었나요? 저희는 그 전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요. 네네. 이제 PD님이 저희 센터에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후견 쪽 지원하시는 배강일 변호사님이랑 같이 센터에서 네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피해 상황들을 쭉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특히 이 문제에 나름 관심을 좀 갖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기관이 이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기관 하는 일이 이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상담 조사, 그다음 피해자 지원 같은 거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유진박 씨는 이번에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지금 아무래도 금전적 피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기랑 횡령 등의 피해액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그 정도로 보여서 고발장에도 그렇게 네네. 작성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당한 그 매니저 김 씨 그리고 유진박 씨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저도 어제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참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잖아요. 네. 아마 굉장히 배신감이 크고 그것 때문에 충격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걸 다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후견인 도움 받아서 새로 소속사도 구하고 계속 음악 활동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진박 씨가 자기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때 이제 PD님이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려드리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네네. 이제 제주도 땅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은 그 어머니 상속 재산인데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거든요. 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네. 그러면은 그 매니저 김 씨가 그 같은 사실을 유진박 씨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던 건가요?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지금 와서 잘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알려줬다고 해도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안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게 보면 유진박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천재적인 예술가다 이런 평까지 좀 받으면서 그동안 쭉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매니저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높았어야 했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네. 이제 이
조울증 때문에 그런 게 좀 크고요. 이제 조울증 때문에 이제 약간의 기능적 퇴행이 발생을 하고,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다 케어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유진박 씨의 그 홀로서기에 대한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정신장애 일종으로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 장애인 복지법상으로는 이제 정신장애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는 더더욱 이제 이 같은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유진박 씨가 그 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홀로서기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그 유진박 씨를 잘 보살펴야 하는 이 매니저 김 씨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큰 실망 또는 더 나아가서 분노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매니저 김 씨는 이제 형사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피해 회복도 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그 뭐 자기 홀로서기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력자인 매니저 김 씨로부터 오히려 피해를 본 이런 사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년이 돼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른바 후견인, 성년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이제 성년 후견 제도는 예전에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이제 후견인이 이제 재산 관리라든지 뭐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들을 맡아서 해줄 수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법정 후견을 받으면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좀 다른 거죠? 이제 성년 후견이 가장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후견이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 후견인이 대신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한정 후견이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특정 후견은 일시적이나 특정한 사무만 이제 후견을 받는 겁니다. 유진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년 후견인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모와 고모분께서 이제 한정 후견 신청을 하셔가지고 후견 결정이 났는데 중간 단계라고 하는 예. 네, 예. 예, 그게 났는데 이제 그거를 취하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은 후견인이 없는 상태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좀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김 매니저가 이제 이모 고모를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 후견을 받은 손발이 다 묶이니까 아하. 취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된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진박 씨는 성년 후견 어떤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다른 변호사님께서 지금 후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이 유진박 씨가 성년 후견인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지요? 예전에도 이미 이제 한정 승인을 받으셨고, 네네. 한정 후견을 받으셨고, 네네. 지금도 이제 받으셔야 되는 상태로 보여요. 예. 어제 저도 그 유진박 씨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집안 벽에 가득히 낙서가 써져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조울증의 증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예. 이제 조증 단계가 오면은 이제 네네. 약간의 그런 특이한 반응들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결국에는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직접 변호사님으로 일하시면서 과연 이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유진박 씨 같은 한 사람뿐이겠는가?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유진박 씨 같으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정신장애인데 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네네.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뭐 인지 기능이나 뭐 상황 판단 능력, 기억력 같은 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인지 능력이라든가 상황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분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난다면은 당사자들은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 범죄 자체를 모른다? 네. 그 얘기는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뭐 저희 센터에 휴대폰 관련해서 많이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이제 보통 이제 휴대폰을 뭐 고가의 기기나 고가 요금제로 강매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예. 같이 가서 사인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내가 좀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금을 덤터기를 씌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네요. 이건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 같은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상대로 한 범죄, 이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은 게요. 일단 뭐 특별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뭐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후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장애인 차별 소지가 크거든요. 아, 그건 인권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자면 지금 후견 같으면은 후견도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도 이제 후견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무는 후견을 받고 어떤 사무는 안 받고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이제 적절한 후견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후견을 받을 정도까지 능력이 부족하진 않은데 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의사결정을 좀 조력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이상한 낌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본인이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 네네. 글을 잘 못 읽으셔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못 하신다던가 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다던가 이러면 한번 뭔가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모든 그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장애를 가진 이 분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완벽한 안전망? 완벽한 안전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성년 후견이라도 받고 있으면 이제 좀 예방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유진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을 당하셨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예. 네, 예. 그런 걸 이제 후견인이 동의를 해야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재산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안전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 후견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제 그런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잘 후견의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 이 같은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후견에 대한 거는 이제 공공 후견 사무를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공공 후견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실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장애인 권익 공호 기관이나 네네. 아니면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